안녕하세요. 짧은 지식으로 긴 생각을 하는 방구석 판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그전은 경험해 보았고 4050 지지율의 이유 등에 대해서 오늘은 말해보려 합니다. 목차를 요약하면 1. 왜 유경험자라 속지도 않는다. 2. 왜 흔들리지도 않는가. 3. 그럼 6070은 이런 목차가 있고요. 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는 다 다르겠지만 보통 남자의 경우 투표권이 생긴 군대를 가면서 혹은 군대 후, 제대 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더 빠르겠지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개그 프로에서 나온 말이 삼촌들이 맨날 술 먹고 TV 보면서 정치인 욕한다 이런 말이 있었지요. 4050 지지율이 이런 것은 4050 지지율이 이런 것은 4050 세대는 우선 유경험자이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도 여러 번 겪어보았고요. 과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5년씩 따지면 약 30년 전후의 당들과 후보, 언론 등을 다 경험해 보았기에 이런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당 등 이름만 바뀐 이 당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현 정권이 못하고 부정부패하고 공정과 정의가 없다고 해도 국민의힘보다는 보다는이 중요해요. 보다는 깨끗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30년이나 봐왔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현 정권이 잘해서 깨끗해서 유능해서 이런 이유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건을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당보다는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악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온 게 문재인이 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부정부패한 국민의힘 당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30년 동안 정권 교체를 몇 번이나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미 어느 당이 낫다는 것이 정답처럼 각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말로 정권 교체를 그렇게 원한다면 안철수 당이나 정의당이라면 솔직히 저는 한 표 줄 수도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고 국민의힘보단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의힘은 도저히 지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몇 번이나 경험해보았고 이걸 찍으니 그냥 민주당을 찍는 게 낫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우선 제가 하는 말은 검찰, 언론, 기존의 기득권, 재벌 이 자체가 나쁜 존재는 아닙니다만 거의 전체적으로 국민의힘당 편이라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며 다들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역사 공부를 좀 하시거나 여명의 눈동자 같은 드라마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50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이고, 다음은 왜 흔들리지도 않느냐, 왜 변동이 적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는 아프고 눈물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언론과 뉴스를 통해 얻은 정보로 판단을 내리죠. 이 언론에 의해 흔들리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론에 흔들려서 판단 능력을 잃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온 국민이 오해하고 욕했고 그렇게 떠나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 이젠 언론에 덜 흔들린다는 겁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2006년 부산의 첫 직장 신입사원 때였는데요.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식탁에 신문지를 펼치는데 신문들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조중동. 그래서 같이 신문 펼치는 선배한테 조중동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세뇌당하는데 이런 말을 했더니 그 선배가
밥 먹으러 테이블로 모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퍼뜨리더니 모두 다 웃으면서 저를 비웃더라고요. 소리내어 웃는 분도 계시고. 알고 보니까 사무실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모두가 저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까지는 저는 어디 가서 뭐 정치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냥 뉴스 같은 걸 보면서 혼자 판단을 하고 뉴스 댓글 같은 걸 보고 쓰면서 이야기하던 때였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산수처럼 명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우리 사무실에서는 나 말고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이상한가? 아닌데 산수인데? 이런 생각으로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국어 같은 영역이었다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더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제가 겪었던 언론은 산수였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경험담을 이야기했냐면 벌써 지금부터 16년 전인 저 때에도 조중동이라는 말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저는 뉴스 댓글을 통해 알게 되고 하나씩 이런 단어가 발생한 이유를 댓글을 통해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단어의 존재는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그럼 제가 알기 훨씬 전부터 오래된 역사가 있는 단어인 것이란 겁니다. 저는 당시 언론이 국민을 속이고 세뇌하는 부분이 많다고 평소 생각하였기 때문에 바로 믿었었고 그때부터 조중동이라는 단어를 배웠고 나쁘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무려 빨간색 텃밭인 부산에서 말입니다. 당시에는 부산은 거의 현 국민의힘 당을 지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물론 친척들도 모두 현재까지도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돌아와서 이 나쁜 국민을 속이는 언론 때문에 대통령을 욕하기만 하고 길 가다 넘어져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언론의 힘은 무서웠습니다. 저 또한 언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흔들린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대부분의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책을 지지하였지만 쌀을 북에 다 퍼준다는 이런 언론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이건 좀 장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었고 후에 이유를 알고 나서야 내가 잘못 알았었다는 것을 알았던 적도 있고요. 이렇게 한 분의 대통령은 그 누구도 아닌 언론에 속은 국민이 돌아가시게 한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경험, 언론에 놀아났던 이 경험이 우리 4050에겐 남아있어 문제의 조중동에게 쉽게 놀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 6070 경험이 없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제 답은 나이가 들면 사고력이 떨어질 뿐더러 언론에 취약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인데요. 미디어 오늘 2월 26일자 기사입니다.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종편 4.4 시사 대담 프로그램 4편에서 각 후보별 배우자 의혹을 다룬 방송시간 집계 결과를 내놨는데 TV조선은 김혜경 71분, 김건희 11분, 채널A는 김혜경 52분, 김건희 3분, MBN은 김혜경 40분, 김건희 0분으로 나타났다. JTBC는 김혜경 10분, 김건희 3분이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여러분은 굳건할 자신이 있습니까? 본인의 판단이 잘못이 없더라도 위에 MBN처럼 김건희 방송시간이 0분인데 여러분은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요? 또 얼마 전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겐 떨어져 사는 어머니가 있는데 지난 10몇 년간 정치를 설명하고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고 누가 맞고 틀리고 설명을 잘 해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대화를 하다가 또 국민의힘 편을 살짝 들길래 왜 이러나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유를 찾았냐면은 집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TV를 좀 보려고 하면 리모컨을 손도 못 대게 하는 겁니다. 트로트를 봐야 된다면서 임영웅이 좋니 하면서
하루 종일 TV조선인지 JTBC인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래서 자연스럽게 트로트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이쪽 뉴스만 보게 되고 이런 말을 요즘 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이러더라고요. 집에 갔었을 때마다. 아무튼 하루 종일 편파 방송만 본다면 정말 웬만한 사람은 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나이가 많은 분은 더 취약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과거 손석희도 JTBC 갔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왜 갔을까요? 물론 본인이 가서 처음에는 조금 중립적인 뉴스를 하던 걸 보았습니다. 조금 의아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뉴스 이외의 방송 시간은 어떤가요? 은퇴 후의 다른 방송들은 어떡합니까? 손석희의 이미지와 신뢰감을 JTBC에 덮어 씌워줌으로써 소탐 대시를 하고 말았다고 봅니다. 저는 짧은 뉴스 시간대의 중립방송을 얻고 나머지 시간 모두 다 신뢰감의 이미지를 더 씌워준 그런 소탐 대시를 해버리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진심으로 궁금한 게 이명박, 박근혜가 더 대통령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교도소 가신 두 분이 대통령이 부정부패는 곧 무능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자는 무능보단 부정부패가 낫다고 막 못하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컨닝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해서 컨닝을 하는 겁니다. 부정부패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부정부패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비선 실세가 왜 있었을까요? 박근혜가 똑똑했으면 그런 도움 받을 일이 있나요? 그럼 윤석열은 토론 나와서 질문만 하고 있는데 똑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되어서 그때마다 공부하고 판단 내리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주변 사람 말에 의지하다 보면 또 비선 실세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과거 중국이 십상시처럼 논란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걱정이 안 돼요. 요즘 젊은 2030의 눈높이가 높아진 걸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뉴스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경험을 했거든요. 이분들은 요즘의 2030은 같은 편이 조금 잘못해도 어느 정도 욕할 건 욕을 하더라고요. 6070이랑 달리 조금 깨어있는 것을 한번 느꼈고요. 저는 오히려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대통령 만들어서 경험시켜주고 싶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판단이 완전 굳기 전에 체험하는 게 훗날 우리 미래에 다시 판단을 내릴 때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 정권은 다시 교체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에 걱정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을 알거든요. 대신 좀 더 우리나라의 발전이 조금 느려지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약간 정책을 꺾었다 다시 올라가는 그 정도의 손해. 이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우리는 경험해보았다라고 말하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만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